아니, 짜장면을 시켰니? 여기 짜장면 양념에 찬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내가 불고기 만들어 왔는데 그냥 그거 익혀만 먹으면 되잖아. 양념이랑 고기 기름이 튀면 주방이 더러워지잖아요. 치우기도 번거롭고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며느리가 웅얼거리듯 내뱉는 말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방을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더럽히기 싫어서 요리를 못한다니요. 이거 봐, 고기 기름 다 튀었잖아. 끈적거려서 잘 닦이지도 않아. 이래서 내가 초대하는 거 싫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집도 그냥 살게 해주셨는데 수리한 모습은 보여드려야 하잖아. 이미 주신 집인데 어떻게 고치든 우리 마음이지. 그걸 왜 보여드려야 해?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는 67의 이정순입니다. 오늘은 제 둘째 아들,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자 이렇게 사연을 띄웁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39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저와 남편은 아들이 최대한 편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들 집을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혀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의 참견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아무리 편리한 세상이라지만 부모가 집에 왔는데 배달 음식에 찬밥을 내놓는 게 흔한 일일까요? 냉장고를 인스턴트 제품으로만 가득 채워놓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제가 정말 젊은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혼자 고민을 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와 남편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첫째 딸은 큰 탈 없이 잘 자랐지만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해 참 많이 고생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병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아토피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죠. 그런데 준호는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피부가 울긋불긋 뒤집어지고는 했습니다. 특히 등에 새빨간 발진이 올라오곤 했는데 온몸을 긁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며 백방으로 치료법을 찾아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환경오염 탓이니 현대병이니 하는 말뿐이었어요. 해결책이 없다는 말에 저는 괜히 제 탓인 것 같아 자꾸 움츠러들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았거든요. 부모 마음이란 게 원래 아이 몸에 작은 생채기 하나 나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몸에 빨간 발진이 가득한 걸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준호가 울며 온몸에 손톱 자국을 내는 걸 볼 때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의 음식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면역력에 좋지 않은 식재료는 최대한 피하고 직접 손수 만들어 먹이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고생스러웠지만 그만큼 아토피가 완화된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보람이 느껴졌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졸업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날 문득 아이의 피부가 남들처럼 깨끗해진 걸 보는데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가려워서 밤잠을 설칠 일은 없겠구나 싶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이 되던 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40이 다 되도록 장가간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드디어 결혼할 생각이 들었구나 싶었죠. 아들은 조금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보다 10살 어려요. 뭐? 10살? 그럼 29된 아가씨라는 거야? 네, 나이는 어리지만 말도 잘 통하고 착해서 좋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10살이나 어린 아가씨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니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선입견을 갖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마음까지 어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온 예비 며느리는 천진난만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멀긴 했지만 드라이브 한 셈 쳤죠. 발랄한 분위기의 아가씨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조금 철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미리 생각해둔 곳이 10군데가 넘는걸요. 빨리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은 달달한 신혼을 즐기고 싶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그 아가씨를 바라보며 저도 덩달아 웃었지만 속으로는 살짝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남편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저를 달래는 눈치였어요. 처음엔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아가씨가 웃는 모습은 귀엽고 매력 있어 보이더군요. 심성도 착해 보였고요. 아들이 왜 이 아이에게 푹 빠졌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다는데 어쩌겠나요.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때 아들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벌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한 사람이 벌이가 괜찮으면 다른 한 사람은 살림을 돌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살림을 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매 끼니를 잘 챙겨 먹이고 아이 잘 키우면 그걸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싶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5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에 있는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결혼을 마친 후 저와 남편은 서울 근교의 양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았어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괜히 잔소리만 늘어날 거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이미 독립한 애들이니까 지들끼리 잘 살겠지. 괜히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즐기세. 저도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첫째 딸, 그리고 40을 앞두고 가까스로 결혼한 둘째 아들까지. 이제 자식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으니 부모가 끼어들지 않고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어버이날,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니 기분이 좋았죠.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왔니?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어서 들어와라. 저와 남편은 버선발로 아들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선 아들의 목이 발갛게 보였어요. 처음엔 더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울긋불긋한 발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알았던 아토피처럼 보였어요. 준호야, 너 목이 왜 그래? 혹시 이거 아토피 아니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손을 뻗어 아들의 목을 만지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간지러워서요. 공사장에 다녀오면 가끔 이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아들이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다 보니 가끔 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토피로 겪었던 고생이 떠올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나중에 밤꿀을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밤꿀을 꾸준히 먹고 나서 아토피가 많이 나아졌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거한 점심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밥상 차리는 데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미리 물어본 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하셨어요? 진짜 맛있겠다.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집밥은 오랜만이라서요. 왜 집밥이 오랜만이야? 집에서는 밥을 안 먹니? 집에서요? 집에서도 당연히 밥은 먹죠. 저는 아들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은정아,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말해. 나중에 만들어서 보내줄게.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상을 바라봤습니다. 내심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점심을 먹은 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갓집에도 가봐야 한다고 아들이 말했어요. 사돈도 어린 며느리를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 아들 부부를 얼른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허둥지둥 밤꿀 2통을 챙겨왔습니다. 준호야, 아무래도 너 피부가 심상치 않다. 이거 밤꿀 알지? 아침 저녁으로 꼭 먹어. 아이 참,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은데. 공사장에 다녀와서 그렇다니까요. 잠깐 민감해진 것뿐이에요. 아토피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도지는 거야. 면역력 키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 잊지 말고 챙겨 먹어라. 알겠지? 알겠어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며 밤꿀을 챙겼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부탁했어요. 아가, 혹시 준호가 꿀 먹는 걸 잊어버리면 네가 옆에서 챙겨 먹으라고 말 좀 해줘라. 알겠지? 아, 꿀이요.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큰둥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들 집에 갔을 때 결국에는 찬장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밤꿀을 보고 말았지만요. 아들이 결혼한 지 2해가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래? 벌써 그렇게 되었니? 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랑 아버지가 서울에서 지내시던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당연하지. 지금 살고 있어. 그러고 보니 거기도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네. 언제 끝나는데요? 가만 보자. 내 기억이 맞다면 올해 말일 텐데 아마 11월에 끝날 거야. 그럼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대신 인테리어는 제가 해서 들어갈게요.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가 그 집에 살고 있어서 전세 자금을 따로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에 조금 놀랐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로 살면 불편하잖아요. 게다가 저희 부부는 나중에 그 집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30평대라 크기는 넉넉했어요. 아들은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뒤 들어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살 때도 한 번 고쳐서 집이 깔끔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원하는 바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은정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아직 신혼인데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알았다. 어차피 너희가 살 집이니 원하는 대로 잘 고쳐봐라. 남편 역시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전세자금 일부를 털어 집 전체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이사를 한 지 6개월 후 처음으로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기도 했죠. 저는 아들 집으로 출발하기 전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무슨 고기를 그렇게 많이 샀어? 준호가 불고기 좋아하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은정이도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좀 준비해 가야 은정이도 부담이 덜 되지요. 미리 연락해서 불고기 가져갈 거라고 말해 두었어요. 남편은 못 말리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큼직한 아이스박스에는 양념에 재운 갈비와 정성껏 준비한 반찬 몇 가지가 포장되어 있었어요. 아들 집에 하루 묵을 예정이었는데 옷이나 짐보다 음식이 훨씬 많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길에 문득 젊었을 적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어떤 음식을 차릴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죠. 어린 며느리가 시부모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먹이고 싶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해야지 했는데 어느새 음식이 잔뜩 늘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집에 도착한 후 긴장된 마음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아들은 밝은 얼굴로 저희 부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며느리도 서 있었죠. 처음 문이 열렸을 때 완전히 새롭게 변한 집을 보고 저와 남편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멋지게 했구나. 예전 그 집인 줄 전혀 모르겠네. 그러게 아주 잘 고쳤네.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좋구나.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큼직한 아이스박스를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스를 본 며느리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조금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 좀 많아졌네. 불고기랑 반찬 몇 가지 준비해 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야. 박스가 커서 그렇지. 열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 은정이 너가 음식 준비한다고 고생할까봐 우리 먹을 것만 조금 가지고 온 거란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정리할게요. 며느리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박스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집이 아니라 마치 호텔처럼 깔끔했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방도 둘러보았습니다. 큼직한 싱크대와 넓은 조리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요리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아이스박스에서 꺼낸 음식들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음료수와 맥주 캔만 가득 쌓여 있을 뿐 반찬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닐봉지에 포장된 인스턴트 음식들이 잔뜩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 곁으로 다가갔어요. 정리하는데 좀 도와줄까? 어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건 뭐니? 처음 보는 거라서. 저는 냉장고 한 구석에 가득 쌓인 봉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이거 밀키트예요. 대부분 조리된 상태로 포장돼 있어서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간편하고 맛있어서 자주 사 먹어요. 며느리가 손에 들고 있던 밀키트 포장지에는 낙곱새 전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포장지에는 차돌깍두기 볶음밥이라고 쓰여 있었죠. 요즘은 이런 음식도 이렇게 포장되어 나오는구나.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걸로 사 먹어요. 따로 요리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메뉴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고요. 신기한 눈빛으로 밀키트를 바라봤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기본적인 식재료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통 냉장고에 항상 있을 법한 마늘이나 양파도 없었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같은 조미료조차 눈에 띄지 않았죠. 주방을 둘러봐도 소금이나 설탕 같은 기본 조미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다 안 보이는 곳에 넣어 두었나 싶었어요. 밥은 해먹고 사는 걸까?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점심은 나가서 먹죠. 나가서? 알았다. 그렇게 하자.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그렇게 점심은 아들 집 근처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돌아왔습니다. 고깃집에서는 아들 내외도 저희 부부도 나름 환하게 웃으며 잘 먹었어요. 저희가 계산하겠다는 것도 굳이 사양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음식을 준비할 기색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 밖으로 나가더니 중국집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짜장면을 시켰어? 저는 깜짝 놀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 동네에 진짜 맛있는 짜장면 맛집이 있거든요. TV에도 나왔던 유명한 곳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점심도 외식으로 고기를 먹었는데 저녁은 그냥 밥을 먹지. 그래도 네 생일이잖아. 여기 짜장면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왔는데 배달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집에서 손수 음식까지 잔뜩 해왔는데도 그것들은 꺼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이상했어요. 저와 남편은 황당한 마음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탁에 중국 음식을 탁탁 차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차려진 식탁을 보고 기가 막혔죠.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탕수육 하나, 그리고 대접에는 차갑게 식은 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여기 짜장면 양념에 찬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어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하는 며느리와 그 옆에서 눈만 꿈뻑이며 서 있는 아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불고기랑 반찬도 해왔는데 그냥 그거 꺼내서 익혀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며 어딘가 곤란한 기색이 스쳐갔어요. 불고기는 나중에. 왜 나중에 먹어? 오늘 같이 먹으려고 만들어 온 건데. 양념이랑 고기 기름이 튀면 주방이 더러워지잖아요. 깔끔하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서요. 며느리가 웅얼거리듯 내뱉는 말에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방을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더럽히기 싫어서 요리를 못한다니요. 고기도 못 구워 먹을 거라면 도대체 왜 이런 주방을 만든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기름 좀 튀면 어때? 먹고 나서 닦으면 되지. 어머니, 고기는 너무 기름져서 한번 튀면 닦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불고기 양념이 조리대에 물들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멀쩡한 음식을 냉장고에 그대로 두고 짜장 소스에 밥을 비벼 먹는다니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타이르듯 눈치 주며 그냥 먹자고 했지만 저는 저녁만큼은 제대로 먹고 또 먹이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잠들어 있던 고기를 꺼내 후라이팬에 굽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반찬들도 꺼내 놓자고 말했죠. 가져온 반찬들만으로도 푸짐한 한 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뚜껑만 열었어요. 그 반찬통들은 작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그대로 두고 먹기엔 너무 컸어요. 제가 한마디 더 하려는데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맛있겠구나. 어서 먹자. 식탁 위에는 불어버린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이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구운 불고기와 반찬들이 올려졌습니다. 다들 말없이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래도 따뜻한 고기와 함께 먹으니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이 대빨 나온 채로 끝내 짜장면 양념에 밥을 비벼 먹더군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듯 말했습니다. 제가 이 중국집을 정말 좋아해서요. 그래서 생일이니까 여기서 음식 시켜 먹자고 한 건데 드셔보시면 맛있다고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은 그렇게 좋아하던 불고기도 몇 점 집어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국집 음식도 불고기도 모두 남기고 말았죠.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탕탕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주방을 치우는 모습을 보니 화가 많이 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2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준비는 며느리가 도맡아 했을 텐데 기본적인 식재료도 없이 밀키트만 가득한 냉장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된 조미료 하나 없는 것도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예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가 주방 일을 하는 모습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냉장고에서 밀키트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그것을 아들과 마주 앉아 먹으면 끝이겠죠. 그런 생활을 반복했으니 아들의 아토피가 재발한 것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건강이 심히 걱정되었어요. 거한 저녁상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푸대접을 상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려다 며느리와 불편한 분위기를 만든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얻어먹는 밥이었는데 말이죠. 며느리가 시부모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인 아들을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실망스러운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내내 속이 더부룩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짜장면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고 속에서 올라오는 트림을 참으며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배도 살살 아픈 것 같아 조용히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려 했죠. 그런데 부엌 쪽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행동하실 수가 있어? 나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빠. 미안해. 네가 좀 이해해줘. 엄마가 음식에는 원래 유난하시거든. 이거 봐, 고기 기름이 다 튀었잖아. 끈적거려서 잘 닦이지도 않고 냄새 빠지려면 한참 걸릴 텐데. 내가 다 닦을게. 너무 신경 쓰지 마. 화장실로 가려면 주방을 지나쳐야 했기에 저는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 어떻게 그래. 집도 그냥 살게 해주셨는데 수리한 모습은 한번 보여드려야 하잖아. 이미 주신 집인데 어떻게 고치든 우리 마음이지. 그걸 왜 보여드려야 해?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여기 오실 일 없을 거야. 처음엔 며느리에게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의 모습이 더 멍청해 보였습니다. 제 부모 욕하는 줄도 모르고 마누라만 달래고 있었죠.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일부러 인기척을 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화를 멈췄습니다. 저는 환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새까맣게 변한 행주를 들고 서 있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머슴살이를 하는 모양새였죠.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설마 몰래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 터진 부엌에서 이야기하니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었니? 비밀 이야기를 할 거면 방에서 조용히 했어야지.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저를 탓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으세요? 너는 아까부터 여기가 남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직 우리 집인 거 잊었어? 너야말로 참 예의가 없다. 제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들어와서 편하게 살라고 하셨을 때는 언제고. 아들은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었죠. 자식들한테 처음 와본 건데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게 분해서 그렇다. 그리고 너는 왜 이러고 살아? 바보야?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밥 한 끼를 못 차려? 제가 분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도 억울한지 덩달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자꾸 저희 생활 방식에 참견하세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다 엄마처럼 살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 엄마 생각은 옛날 구닥다리 생각이에요. 건강하게 밥 챙겨 먹으라는 게 어떻게 구닥다리 생각이야?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엄마만 참견하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요. 참견 안 하게 생겼어? 너 얼굴을 좀 봐. 그게 잘 사는 거니? 그때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기분 나쁘네요. 제가 남편 밥이나 차리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맞아요. 엄마야 요리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음식을 차리시는 거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면 곤란해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나와 본 것이었죠. 충분히 알았다. 네 말이 다 맞아. 앞으로 간섭 안 할 테니 너 말대로 해라. 아버지, 너희들 말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여기 더 있을 수가 없구나. 여보, 우리 오늘 바로 돌아갑시다. 남편은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향해 노려보듯 말했죠. 배은망덕한 놈, 네 어미가 너 어렸을 때 제대로 먹여서 키운다고 얼마나 전전긍긍했는데 뭘 알지도 못하는 놈이 간섭한다고 큰 소리야? 우리도 너 다 키웠으니 이제 신경 끊고 살련다. 이제부터는 너희 알아서 살아라.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하느라 들어간 비용은 내가 넉넉하게 돌려주마. 대신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우리가 참견 안 하면 너희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며? 이 집도 우리가 괜히 참견해서 준 거 아니냐? 아버지, 앞으로 알아서 살아. 너희 말대로 하는 거야.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준호랑 은정이 나가서 살라고 하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 놈은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겠어. 남은 전세 자금이랑 이번에 받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알아서 살라고들 해. 그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려고. 내가 죽어도 말이야. 남편의 옆모습에는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식이 밥을 잘 챙겨 먹는지 못 먹는지 신경 쓰지 마. 우리는 다 키웠고 이제 자기들 말대로 알아서 살겠지. 우리나 좋은 거 먹으며 살자고. 무심한 듯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위로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아들 먹는 일에 왜 그렇게 예민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몇 달 후 아들 부부는 결국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저희는 다시 그 집을 전세로 돌렸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이나 사과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한 번 돌아선 부모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과의 연을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잘 살아갈지 걱정도 되었지만 그건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도 밀키트로만 키우려나?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밀키트를 먹이든 배달 음식을 먹이든 알아서 하겠지. 신경 끄자.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앞으로 아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고 충고도 하지 않기로요. 언젠가 다시 마주할 날이 오겠지만 그때가 와도 아이들 사는 모습에는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떠오를 때면 그날의 저녁상을 떠올립니다. 짜장면과 찬밥이 놓여있던 그 어색한 식탁. 그 기억이 떠오르면 번쩍 정신이 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